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비법 좀 1시간 늦으면은 1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짓고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정비법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끄러. 공부해야 돼. 선생님 너무 멋있다. 복 받아. 뭐 없어도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는 게 얼마나 이제 빈말이라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천안 선생님들이 제일로 멋있는 것 같아. 아주 훌륭한 것 같아. 제일로 멋있어. 얌전하고 또 성실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업 끝나면 또 저기에서 또 남아서 공부하고 일단 아는 건 없다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앉아있어 보여주잖아.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자, 오늘 선생님들 120쪽부터 한번 들어갈 건데, 일단 조금만 스크린 한번 다시 해보고 주파수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올라간 프린트물에, 올라간 프린트물 한 20문제 이상이 나갔죠? 실제적으로 20문제 나오는 이 영역 잘 풀어보고, 이 영역이 어딘가 해답지하고 잘 몇 번 한 3번 이상 복습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 실제적으로. 이것도 안 해. 징그러. 자, 그러면 요게 한 2문제 정도 지금 좀 설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풀고 그리고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주파수 한번 맞춰봐요. 지난주에 뭐를 공부했는지. 자, 지난주에 뭐를 공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은 원래 어디에서 하는 거래요? 그래,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내에서. 정비사업 6가지가 있었죠? 쭈쭈쭈도 쭉 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사업이 옳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5번째 사업이 옳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6번째 사업은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6가지가 있는데 요건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에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내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는 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야.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아무데나 다 하느냐? 아니야. 꼭 주택단지 안에서만 해놓은 거예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 바로 어디냐? 주택단지다. 단지. 이 주택단지는 뭐를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부복 떠올려야 돼. 주부복. 아파트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직이 지정이 안 돼도 동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예, 유일하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야. 주택 재건축 사업 꼭 잡아야 돼. 맨날 처음이지만. 그런데 6번째 사업은 이게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건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6번째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 가로를 유지하고 또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서 해버리면 틀려. 여기까지 지금 틀 잡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중요해. 이게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가.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시험 문제라니까? 이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 이게 이해가 가는 거거든. 그래서 해마다 시험 문제가 나와, 이게.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응? 설명이나 들어. 어디에 쓰여 있는가, 뭐 요약지 볼 것도 없어. 하는 거나 해.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하면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야. 이자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어지고 유자들이 아파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 이자도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러면 건물 땅을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이해 아니요? 더이지 더이다. 더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건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고, 갑이라는 자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럼 두 사람으로 보는 거냐? 아니, 그런 거 한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의결권 행사하고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야 이제.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있어요. 이걸 저당권자로 바꾸면 큰일 나요. 지상권자, 이 지역권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지상권자. 여기까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 그러면 이자가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를 받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아파트를 못 받도록 돼 있다고. 여자가 받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세 번째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건물 땅을 함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세 번째 사업은 다만, 여기서 다만 원칙은 이렇게 두는 건데 예외적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만큼은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래야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그러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하고는 틀려. 요건 요거야.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네 번째 사업, 다섯 번째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딱 걸린다고 이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렇게 이해 간다. 그러니까 버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안 돼.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서 하니까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잘 잡아야 돼. 나 이렇게 계속 했는데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요게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러면 정비구역 아니다 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건물 땅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건축물 및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와.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나온다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축물하고 이 땅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근데 요건 봐봐. 주택단지잖아. 주택단지는 주부복 아니야. 주부복. 내용 이해 가요 안 가요? 주부복이지? 주부는 복이 많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주택 및 건물 땅이니까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부속 토지 소유자의 소유자. 자, 그다음에 부대 복리 시설 및 부대 복리 시설이요. 복리 시설,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얘기하지. 단지 내 상가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 포인트 잡을 수 있겠어요? 정비구역이 아니다 하면 이 건축물 이렇게 표현된다고. 왜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공동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단독도 있을 수가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걸 통틀어서 건축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요거는 주보복만 있으니까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이해 가요? 이건 해마다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그럼 한번 봐봐.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4번 문제. 4번 문제 봤어요? 1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부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잠깐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근데 거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정비구역 밖에 있는 그랬으니까 또 틀렸지. 그렇다는 얘기야. 자, 요거 한 문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2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입니다. 자, 잘 봐요. 이거죠, 이거. 두 번째 사업과 네 번째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요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해당이 되지. 이게 정답이네, 이게. 이게 정답. 자, 그 다음에 보면 3번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니까 몇 번째 사업이요? 다섯 번째지? 맨날 죽겠어 이놈의 것이. 이거 다섯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봅시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자, 이건 또 해당 사항이 없지. 저당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지상권자 하면 되는데. 자, 4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세 번째 사업이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지? 주택단지 주보복 이렇게 걸려야 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 및 부속토지,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또는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야. 또는을 및, 와, 고 이렇게 고쳐야 돼. 양쪽 다 충족해야 된다고.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야지. 또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는 또는으로 걸리는 거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형태로 걸리는 거라고. 응?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있는 해버리면 안 된다고. 가로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나와야 돼. 가로구역.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 해마다 나와. 이걸 몰라버리면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 문제 맞췄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봐. 한 문제 맞췄어요? 이제 5문제 남았지? 대답은 잘해. 머리에 들어오는 건 없어도 무조건 대답은 해놓고 봐.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하나를 더 설명해야 할 게 뭐냐면, 질문은 마지막 교시에 받을 거예요.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20번 문제인데, 자, 20번 문제 해답란을 먼저 볼 거예요. 해답을 해설란을 봐요. 20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설란을 봐요. 그 4쪽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누구만 거절을 못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우리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어. 잠깐만 다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는 말이지? 그렇지. 1번하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아주 좀 열악한 이러한 주거환경에 처해신 분들. 지금 돈이 없다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거용도. 그러면 재건축은 왜 안 되는 거냐? 재건축은 있는 자들이잖아. 토지 건축물이 있어야 되거든. 주택이 있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은 상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은 왜 안 되는 거냐면 다섯 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왜 임시용 시설의 설치가 없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 나가라 하고 그걸 갖다가 밀어버리는 사업이요? 아니면 달동네 보전 사업이요? 그래, 달동네 거기 그냥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임시용 시설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계획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사업과 2번 사업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임시용 시설을 설치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 요때는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해설란을 봐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 수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 2, 3 묶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한번 써야지. 이것까지 주제가 물론 됐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요. 이렇게 사용 신청이 들어가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건 이 사유의 세 가지에 걸려버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거절이 가능해. 자, 1번을 보니까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요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지, 이렇게 이해해. 이걸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보고 한 번만 보고 이해만 하자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번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이 됐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사용하겠다 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이제 그 내용이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20번 문제를 보면 정비사업의 임시 수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네모, 주택 재개발 사업 네모. 이거 재건축 재개발로 고치면 안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잡을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 자,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임시 수용에 상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수용 밑줄, 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고. 2번 임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공공단체 밑줄, 개인 밑줄, 시설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공공단체나 개인은 거절이 가능해. 4번 위에서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거절하지 못한다면 틀린다고. 이거야 이거. 지금 조금 보완 들어간 거야. 지난주에 비해서. 이때 5번에 보면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 맞죠? 그러나 공공단체나 개인은 이거 면제 안 됩니다. 사용료 지급받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쭉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우리 4교시 끝나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봐. 질문하려고 그러면 꼭 눈치를 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질문한다고. 그러다 걸리면 12번 12번에 정답이 다 맞도록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12번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죠. 우리 한 단계 갈 때마다 몇 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으로 쪽으로 돌면 몇 년? 2년. 쭉 갈 때는 5년.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 추진이 나오고 취소돼 버리고 조합세를 인가받고 취소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요 감옥 30점, 요청 10년 동안 뭐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12번. 1번을 보니까 2년이라는 말 나오죠? 2년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취준일에 잡아야지. 취준일이 나와요? 맞는 내용이네. 2번 3년 동그라미 치고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거기는 취준일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지?
자, 3번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모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시행하는 경우다. 5년 쭉 갈 때죠? 쭉 갈 때 5년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제 해제해야 하는 사유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밑줄 그어놓고 과목 30점 요청에 해당이 되죠? 요건 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취준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예, 다 맞네. 다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해본 거요. 다 맞다. 요건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지? 4번하고 5번은. 그런데 해답은 뭘로 해놨어요? 아, 그거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냐면 구성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뭐 바꿨대.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 주셨네요. 고맙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일 때 제가 제일로 고마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동 마는 동 요게 제일로 보기 싫어. 열심히 하자. 비록 두르는 건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앉아있는 모습 보이게. 자, 이거 한번 봐요. 잠깐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스크린 조금 한번 해보고 오늘 진도 나가게. 우리 정비사업 6가지가 지금 누구하고 하냐면 기수하고 정수하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 나와서 구역 지정 신청 들어가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두른 자 나오는데, 이 서두른 자가 추진위원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 추진위원이라는 건 조합이 나올 때 나오는 용어고, 이게 조합이 시행자가 아닐 때는, 요때는 이제 그렇지 주민 대표위가 나와서 우리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하는 거지. 주민 대표위가 나와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야.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3번이 나오는데, 요 인가가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지죠. 조는 조사관인가 해서, 조는 뭐야? 조합 설립인가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사는 사업 시행인가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관은 관리 처분인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제 받아내려면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의요건이 2번째 사업과 4번째 사업인데 이게 강약으로 갔다. 4분의 3에 2분의 1에. 그 다음에 6번째 사업이 진짜 강약. 10분의 8에 옳지 3분의 2 이렇게 갔었던 거고, 세 번째 사업이 이제 다시 단지 내가 있고 주택단지 주보복 단지 내가 있고 단지가 아닌 곳이 있는데, 단지 내는 다시 101동 102동 각 동별 그 다음에 단지 전체로 봐서 여기에서 엔드가 들어가 과반수. 이게 이제 중요하다. 강약 진짜 강약 과반수 엔드하고 강강 강중 이렇게 가죠. 강강 강중 4분의 4분의 3이다.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강중 4분의 3에 3분의 2다. 이렇게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가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시공자 선정하자. 인가후 지정고시후 조합 설립 인가후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후 시공자 선정, 그 다음에 지정고시후 시공자 선정 이렇게 이제 3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권리 배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권리 배분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러고,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가는데, 요게 이제 30일,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 하자. 30일 이상 일반에게 이제 열람하자, 이렇게 공람하자 이런 말 나오죠. 인가 떨어지는데 무조건 인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인가 승인권자가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는데, 관리처분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 갑에 있어서 45평 요 대지에서 2억 5천짜리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삼성 내면 아파트 지어지면 요거 주겠다 이렇게 된 거지. 2,200로 주겠다. 이게 이제 2억 7천 나가는데 이거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주겠다.
이렇게 주는 거 이거 관리처분 하는 거야. 이걸 하려면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이냐? 통신 안테나가 필요하다. 여기 2억 5천이 요 시점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가격대거든. 이게 이제 감정평가한 가격대라는 걸 꼭 잡아야 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우리 법조문 읽다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앞에는 꼭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꼭 이렇게 뜬다고. 이때 감정평가한 가격대로 권리 배분이 나가야 될 거 아니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 3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 기한을 두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통신 안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지. 이렇게. 통신 안테나. 이 통이 통지요, 통지. 통지가 이 통지라니까. 이 통지. 이거 분양신청 통지야. 이 말은 서류 제출해라. 등기부등본 제출해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제가 정하면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나 하면 요 기간 내에 제출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분양신청 기간이야. 서류 제출 기간이 분양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요게 이제 신청 기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냐? 이게 아니야. 이게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라고.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법적 근거가 이거요. 이게 사고, 유통 이렇게 되어지고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통사문 이렇게 해가지고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되지. 통지한 날부터 이게 이제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내에 쭉 제출을 해놓은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관리 처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6월 20일 이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분양 신청 기간 이게 만료일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분양 설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에요. 관리처분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분양 설계하자.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이 분양 설계하자 하면 틀리지. 관리처분하자 이 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하자는 내용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 하면 권리 배분이 다 끝나면 이제 그것도 공적으로 이 인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시장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오픈이 돼버리면 이걸 비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걸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히잖아. 그래서 이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토지 건축물에 이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주고 이때부터 이제 건축물 철거해도 괜찮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을 철거해라. 권리 배분하고 나서 건축물 철거해라 이런 내용이야. 원칙은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건축물 철거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든. 왜? 사업시 인가가 건축허가 받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권리 배분도 아는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조문을 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외적 조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 그 다음에 나가면서 지상권 설정해버리고 이게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권 설정해버리고 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안 돼. 그래서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적용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자, 이제 다 이제 밀어버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아파트가 쫙 들어앉히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 이제 원금감을 주었다는 것만 생각나지 내용은 하나도 안 생각나지. 이제 준공인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준공인가 후에 이제 아파트 이걸로 주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물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 보상. 준공인가 후에 현물 보상. 현물 보상하는 시점은 준공. 이거 지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후에 현물 보상하자면 틀리는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준공인가 이후에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하자면 또 틀린다고. 준공인가 이후에 지체 없이에 걸려. 대토 작업을 거쳐야 돼. 이때 지체 없이에 이렇게 걸리지. 지체 없이에 대토 작업을 대지 확정 측량과 대지 확정 측량하고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요.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제 고시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에 다음 날 물건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물론 지체 없이에 걸리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등기는 며칠 내 등기? 그래, 지체 없이 등기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며칠 내 등기? 5월치 14일 내 등기.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여기부터 마무리가 돼야 돼. 이 통지한다. 이게 통신한테나 지금부터 가볼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쭉 중요한 부분 체킹하자고.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은 있지?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자, 120페이지 갑니다. 관리 처분. 자,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자,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통지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요거 갈 거예요. 통신한테나 이거 통지한다. 분양 신청 통지 요 뜻이에요. 이 통지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밑줄 그어야죠. 사고 유통으로 갈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밑줄 사자 동그라미 고자 동그라미 가로 열고 닫고부터 60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자, 통지 동그라미 쳐야죠. 사고 유통 잡을 수 있겠어요? 유통 통지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잠깐만 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가로 한거가 나와. 시험 문제 나오면 가로 한거가 나와요. 가로 한거 봐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계자 동그라미 사고 유통 계획 유통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이 내용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자, 잠깐 여기 봐주셔야 돼. 우리 이게 이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실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는데 아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이때 선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요때 계약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게 60일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 이거 통지야. 이렇게 따르세요. 사고 유통 개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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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잡아야 돼. 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이라는 거. 선정하고 나서 60일이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그냥 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이런 걸 통지하고 네 번째 줄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자.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네모.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밑줄 긋고 통삼은 6 잡아야 되죠. 통자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따르세요. 통삼은 6.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만 관리처분 계획에 수립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동그라미 쳐요. 연장 밑줄 긋고 통 3은 6, 2, 3은 6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통 3은 6, 2, 3은 6, 통 3은 6, 2, 3은 6.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에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하자. 자,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첫 줄 맨 끝에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이해 이렇게만 써놔요. 이해 이렇게 써놓고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잠깐만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이 내용이야. 잠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우리 주택 재개발 사업하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쫙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이 동의요건이 충족해가지고 조합이 설립돼 버렸어요. 이분들은 반대를 했다고. 이분들이 조합원이다. 조합원 아니다. 조합원이죠? 네. 당연 조합원이에요. 이걸 강제가입제라 그래.
그런데 임의가입제라는 게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임의가입제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동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해버리면 조합원이 아닙니다. 자, 이건데 자, 전혀 이자들은 조합원이 아니 다만 불만이 많고 반대만 하는 조합원이지 관리처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분들 조합원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네 번째 사업을 봐야 돼. 우리 네 번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이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상가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상가 밀집지기야. 전부 다 구분 상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주 뭐 점포주 모임이다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25일 날 만나가지고 이 꺾기 운동을 해. 단합대회도 잘하고 또 등산도 가고. 근데 이분들은 셔터만 내렸다면 집에만 가. 뭘 참석을 않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말이야 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네. 우리끼리 정비 사업을 해버리자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분들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등 소유자이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분들은 시행자인 토지등 소유자가 나오고 이분들은 시행자가 아닌 토지등 소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 관리 처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수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수분양권, 분양권을 받는 거에 이분들이 제휴가 돼버릴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 조합원이다 하면 조합이 나왔다 하면 반대를 해도 똑같은 시행자인 조합원이라니까. 그러나 토지등 소유자는 별도의 동의요건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시행자인 토지등 소유자가 돼버리고 이분들은 시행자가 아닌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지네들끼리 상가 나눠가지고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현재 권리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신청금을 갖다가 납부하게 되어지면 이분들한테 납부하면 곱하기 10배 정도 해서 권리 배분이 되어진다고. 관리처분이.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 있어서 이 관리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분양권, 즉 분양권 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법 조문이 이 조문이야. 이 조문에 의해서 동의가 없었던 이런 시행자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10%라는 걸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사업에서 나오는 용어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할 때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요. 이 세 가지만 잡고 시험장 가면 돼. 내용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4번 네모였고, 자, 이게 시험문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험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시험문제는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수분양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자,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 밑줄 긋습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예,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기존에 이제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 그 분양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건축물이 계략적인 평가액의 10% 미줄거요.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건축물의 계략적인 평가액의 10% 미줄거 10% 동그라미 칩니다.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시행자인 토지등 소유자에게 납입하게 되어지면 시행자가 아닌 토지등 소유자도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관리처분을 할 수 있다. 관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게 수분양권과 관련된 법조문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5번 조그마하게 별표 한번 칠까요? 이거 이제 개정됐으니까 시험 1순위죠. 또 자, 동그라미 5번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 이 부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긋고 별표 쳐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부터. 이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90일 이내. 예전에는 150일이었거든요. 이제 90일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예전에는 150일일 때는 다음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뭐 150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청산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1, 2, 3 딱 묶어놓고 현금 청산 사유라고 써야죠. 현금 청산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며칠 이내에 현금 청산하자. 관리처분 인가 후요.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이요.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그거 중요한데 다음 날이. 자 1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아자의 동그라미. 2번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밑줄 철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밑줄 그어놓고 제자 동그라미.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첫 글자 다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아니한 자, 처리한 자, 뭐 제외된 자 해서 체킹 한번 해본 거야.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신설 써놔야지. 신설.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박근혜 정부에 와 생긴 용어죠.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참 뭐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을 갖다가 건설해서 중산층한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무슨 놈의 보증금 5천에 월세가 80만 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뭔 중산층이냐 그 상류층이지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러한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뉴스테이. 뉴스테이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이제 생긴 용어예요. 신설 얘기 써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사업 시행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밑줄 그어놓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예요. 사업 시행 인가 후죠.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 선정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죠?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그거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경쟁입찰 밑줄, 국경을 초월한다 잡아야 됩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사업시행? 옳지, 인가를 후고 인가 받은 후죠. 자, 그거 꼭 잡아야 돼. 그거 하나 신설됐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121쪽을 보면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이라는 표현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자, 1번 우리 이제 요거 들어갈 거예요. 요거 이제 요쪽 하세요. 요쪽 통신 안테나 이거 하고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관리처분 계획 작성,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밑줄 긋고 별표, 주거환경관리사업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 아,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거든. 그게 관리처분 계획으로 없었어, 하는 방식이. 근데 유일하게 관리처분 계획으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지?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 있지?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시행자에서. 자,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하는 때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 자, 시장군수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밑줄, 시장군수 인가 밑줄 그어요. 인가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시장군수다.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동그라미, 변경할 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인가 받자 이 말이야. 그럼 중지 폐지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면 중지 폐지할 때는 꼭 인가가 빠지고 뭘로 나오냐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시장군수가 이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인가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중요한데.
잡을 수 있겠어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동글배기 2번에 밑줄 긋고 자 설추가 외세로 갈 거야. 우리 환지 계획의 내용 설명 청취에 입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설추가 외세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기업번부터 시업번까지 딱 묶어놓고 일단 별표 한번 칩니다. 뭐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자 분양 설계에서 밑줄 그어놓고 설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여기 이제 권리과에 관한 이제 설계 등이 쫙 이루어지겠죠. 자, 니은번에 보면은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이렇게 나와요. 주소 성명 항상 들어가는 거고, 디귿번에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자,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밑줄 그어놓고 추에 동그라미 칩니다. 추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명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자, 이 부분이거든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밑줄 그어놓고 가격에 동그라미 치는데 가격은 반드시 감정평가한 가격대가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에? 이거 뭐 정규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조합실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막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여기에 2억 5천이라는 이 가격대가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격대냐 하는 거지. 이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대다. 이거 꼭 잡아야 된다는 거요. 자, 그거 잡을 수 있겠어요? 다시 별표 그거 한번 더 쳐놔봐. 자, 미음번을 보면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에 밑줄 긋고 추에 동그라미. 위에 디귿번과 같이 추산액으로 잡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설추가 가격 해가지고 설추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조합원의 부담 규모 시기 비읍번을 보니까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밑줄 그어놓고 외 동그라미 딱 치고 시업번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밑줄 그어야죠. 세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설추가 외세. 설추가 외세. 분양 설계. 추산액. 설추가 외세. 가격. 설추가 외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설추가 외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옳지. 뭐 그 정도. 자, 3번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 자, 작성 기준. 작성 기준에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자, 우리 환지처분의 작성 기준은 원칙이 적응한지 원칙. 이것도 이제 적응한지 원칙이다 이런 내용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비슷하게 한번 봐요. 기업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사용 환경. 자, 밑줄 그어요. 면이환 밑줄 그어 놓습니다. 면적 이용 사용 환경 밑줄.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우리 적응한지 원칙은 위지면 토수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왔었죠. 뭐 이을 필요는 없는데 구분은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환지처분에서 적응한지 원칙이야.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게 이제 적응한지 원칙이었죠. 자, 니은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이 증가 밑줄 감소 밑줄. 우리 이제 요건 증환지, 감환지에서 배웠죠. 그런데 여기는 분양권을 주는 거니까 증환권, 감환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비법적 용어이니까 증환권, 감환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실무에서 없는 말이니까 용어를 구사하려면 이 법적 용어를 구사해 줘야 돼요. 증환지, 감환지로 구사하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증환권, 감환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비법적 용어니까. 일단 분양권으로 준다 해서 그렇게 해석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해서 나오고. 자, 디귿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너무 좁은 토지 밑줄,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밑줄. 자, 앞에서 동그라미 1번, 뒤에서 동그라미 2번. 이런 때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밑줄. 시험 문제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봅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 밑줄 그어야죠.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 방지 밑줄 그었어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도 가능하고 자 3번에 밑줄 그어야 돼요.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자 이게 바로 입체환지였죠. 입체환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입체환지라고 써놔요. 입체환권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니까 비법적 용어니까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입체환지라고 써놓습니다. 우리 건물 땅으로 함께 주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입체환지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비 사업에도 입체환지가 나오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입체환지를 어떻게 했으냐면 신청받아서 했다고. 신청받아서. 예? 신청하면 입체환지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정비사업에서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의 입체환지는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정비사업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입체환지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그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건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방지를 위해서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안 쉬어버릴래. 누가 깎아본가 봐. 자, 미음번의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별표. 미음번 별표. 지금부터 이제 별표가 시작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설계 네모. 분양 설계가 뭐예요? 무슨 계획 내용이지? 관리처분 계획 내용. 저 위에 봐봐. 관리처분 계획 아니야 이게? 가로 열고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 내용이야. 쭉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좀 쉬겠는데 122쪽 할 거야. 이 날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거 지울 필요 없습니다. 놓아두고. 자 좀 쉬겠습니다.